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일률적인 분배는 공정이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 내로남불과 파퓰리즘, 교만과 독선의 정치는 한국 정치가 혁신하고 극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 공정이라는 가치의 사회적 제도화, 그리고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사회 경제 정책입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원자로 산업의 적극적 진흥과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탈탄소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소형 원자로 산업의 진흥과 세계 시장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중에도 언제나 깨어있고 국민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문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 안철수가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총대를 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모두 발언 전에 그동안 타당의 전당대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가면서 당권 주자분들 중에 저에 대해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한 합당의 진정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합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겁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전임 당대표 권한 대행께 원칙 있는 통합의 방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겁니다. 지금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가 적대적 갈등이나 대결이 아닌 조화와 융합을 통해 기득권 정당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바꾸고 야권의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긍정의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제66회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순국 선열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호국 영령, 그리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대통령 추념사는 오랜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다웠습니다. 정치적 갈라치기도 없었고 이념적 편향도 줄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뿐만 아니라 유엔군 등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 역시 평가할 만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임기 마지막 현충일이 되어서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 나온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늘 통합을 생각하며 이런 올바른 생각과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사와 고인이 된 공군 이모중사 유가족을 찾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 성군기 관련 범죄는 대통령의 인식처럼 일부 잔존하고 있는 병영 문화의 폐해 때문이 아닙니다. 부하 장병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없고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이자 전우로서 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또 군 내의 불법과 부정을 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는 생각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도 사건을 무마하고도 진급하고 생존할 수 있는 군 내부의 부정과 불합리의 문제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아직도 군은 공정과 정의, 상식과 합리에서 열외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엄정 수사와 처벌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증요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근본적인 쇄신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군기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부대나 각 군에 맡기지 말고 처음부터 국방부에 직접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군 작전 관련 범죄나 명령 불복종 등 순수 군사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범죄 피의자는 군인이라도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국민의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군 내 조직 이기주의와 제19 감싸기라는 적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일반 형법상 범죄에 대한 관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군 인사정책의 전면적 쇄신과 대전환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은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초동 보고했습니다. 고인이 왜 동영상까지 남겼는지 사유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국방부 지시에도 공군은 일주일 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해당 부대는 물론 공군 전체가 진실을 은폐하고 파장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넘은 심각한 항명 사태입니다. 이렇게 일선 부대가 인명 사건에 대한 국방부 지시까지 깔아뭉개는 구조니 피해자인 고 이중사가 느꼈을 무력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을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은폐 구조, 이런 보고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이중사 사건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성군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건의 은폐, 무마를 시도한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사건을 투명하게 드러내 공정하게 해결한 지휘관은 포상하고 은폐와 축소를 시도한 지휘관은 일벌백계하는 인사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사건 은폐의 동기와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 성군기 사건에 있어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여야를 떠나
내로남불과 파퓰리즘, 교만과 독선의 정치는 한국 정치가 혁신하고 극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대선이 노름판도 아닌데 서로 표를 사겠다고 얼마 받고 얼마 더 식으로 돈을 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조건 똑같이 드리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일률적인 분배는 공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들만의 공정이 자동적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정부의 조치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마구잡이식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유권자 매수 행위입니다. 더구나 주겠다는 그 돈은 정치인이 사재를 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빚에서 나온 겁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빚에 찌들게 하는 암세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속여 표를 사는 인기 영합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 공정이라는 가치의 사회적 제도와 그리고 성장 동력 확충이라는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사회 경제 정책입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는 분명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신흥국들의 한정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금모으기를 비롯한 국민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였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 발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IMF 외환 위기에 비해 충격이 덜하다고 국민들은 느끼셨을지는 몰라도 그 위기의 심각성은 훨씬 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극복해냈습니다. 바로 차화정으로 불리는 자동차, 화학, 정유로 대표되는 우리 제조업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는 전 지구적 경제 위기라는 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닮았습니다. 그러나 위기 이후 우리 경제 진로는 2008년보다 상황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 기지는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합니다. 조선산업도 수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해외 플랜트 사업 실패의 후유증으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자동차도 그동안은 선방해 왔지만 테슬라 등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선두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2025년까지 미국 내 생산비 중 75% 이상이 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이 제외되는 신북미 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와의 갈등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주인공이었던 차화정이라는 주력 산업의 선전을 지금은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중국이 코로나19를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하고 있고 관광 등 비제조업 산업이 중심인 남유럽 국가들의 타격이 컸던 것을 교훈 삼아
세계 각국이 제조업 강화와 리쇼어링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두고 자화자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뒤떨어진 산업 분야에서는 추격전을 계속하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와 추격을 병행하는 국가 성장 동력 산업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런 산업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원자로 산업의 적극적 진흥과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탈탄소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탈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 방식은 원전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기상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이라는 심각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전의 장점을 살리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 원전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형 원자로입니다. 소형 원자로는 대형 원전에 비해 중대 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사고 시 별도 조치 없이 자연 냉각으로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소형 원자로 수출을 통해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인 우리 원전 기술의 유지 발전과 원전 인력의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소형 원자로 산업의 진흥과 세계 시장 진출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그간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정책적 대전환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득 주도 성장이 이름만 바꿔 여권 유력 주자의 정책으로 재등장하고 잘못된 경제정책 설계자가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가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신성장 동력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한미동맹을 복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잘못된 정책의 폐기를 공개 선언하고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통해 국민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어느 시기에나 감시견 역할을 맡는 사람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잠든 중에도 언제나 깨어있고 국민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문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 안철수가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총대를 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겠습니다.